내가 물에 빠졌어. 그리고 히든님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물에 빠졌어. 오타쿠인 히든님은 과연 누구를 구하러 갈 것인가? 이거를 물어봤거든? 한 명은 히든님의 최애 캐릭터, 한 명은 나. 과연 히든님은 누구를 위하여 물에 빠져서 누구를 건져줄 것인가? 물어봤거든요? 히든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둘 다 구하지 않는다. 제가 대체적으로 우리 동네를 걸어 다닐 때 산책을 나가서 대체적으로 이제 한 3km 정도의 거리를 돌아갔다 이제 오거든요. 근데 왠지는 모르겠어. 우리 동네 돌아다닐 때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반드시 한 번씩 봐. 3km를 산책을 하면은 희노애락을 항상 봐. 그리고 이거가 있는 두 번째 장소가 어디냐? 남산타워. 남산타워 가보셨어요? 남산타워를 가면은 굉장히 신비한 그 사건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전 얘기라서 지금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남산타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거기 보면 이렇게 막 철조망들이 이렇게 막 있고 자물쇠들이 엄청 많이 달려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플들이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셀카 찍고 있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남산타워잖아. 근데 남산타워를 갔을 때 여기에서 어떤 거를 느꼈냐면은 키스 퍼 투 세컨드. 코로나 이전 얘기예요. 남산타워를 가서 고개를 어느 방향으로 돌리든 2초마다 뽀뽀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 아니 보면서도 이게 맞나? 어느 쪽으로 돌려도 뽀뽀하는 사람들이 보여. 뽀뽀 명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산타워를 뭔가를 보기 위해서 올라오는 느낌이 있잖아. 아니야, 다 뽀뽀하고 있어. 나중에 가봐요. 친구랑 같이 둘이서 남산타워를 가는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 이제 히든님하고 사귀고 있을 때였고 이 친구는 솔로였어. 뭐였지? 얘가 차였나? 기분이 안 좋다 그래갖고 야 야경 한번 싹 보고 기분 풀어 라고 갔는데 여기가 알고 보니까 뽀뽀 명소였던 거야. 명동에서 데이트하는 모든 커플들이 남산으로 다 막 기어올라와갖고 다들 여기서 뽀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경을 보던 친구의 얼굴이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는 거야.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재밌는 거야. 되게 기쁜 마음으로 야 내가 방금 찾아낸 가설인데 2초마다 고개를 돌리면은 뽀뽀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다. 대박 아니냐? 라고 하자 악마의 모습을 한 친구의 표정을 보고 저희 둘은 쓸쓸하게 남산타워를 내려왔던 기억이 있어요. 이별한 친구에게 어떻게 다른 커플들이 뽀뽀하는 걸 2초마다 찾을 수 있냐고 얘기를 하냐고? 이별한 친구는 이별한 친구고 이거는 나의 가설이야. 장소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2초의 시간이 있으면은 뽀뽀하는 커플을 찾을 수가 있다. 이거랑 친구가 이별한 거랑 뭔 상관이야? 그러면은 친구한테 당연히 얘기를 해주죠. 아 이별해서 너무 슬펐겠다.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겠구만.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슬픔과 아픔도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마침 시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방금 전에 찾아낸 건데 2초라는 시간이 있으면은 여기 어디에서든 뽀뽀하는 커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정말 놀랍지 않냐? 라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는 위로를 받았고 그런 아름다웠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슈슈님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히든님은 이제 오타쿠라는 설정이 있잖아요. 설정이 아니지 진실이지. 히든님이 좋아하는 뭐 캐릭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민간인이 생각하는 오타쿠의 애정 순위도 나보다는 이 캐릭터를 더 좋아할 것이다. 약간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이거는 틀렸어. 오타쿠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나야. 나는 현실에 있는 나고 여기에 넘어갈 수 없는 차원의 문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오타쿠는 뭐야? 마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신의 위치야. 이 캐릭터들을 볼 수 있어. 이 캐릭터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캐릭터들과의 얘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절대 이 문을 넘어올 수 없어. 아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야 나보다 얘를 더 좋아하지? 이게 아니야. 여기 좋아하는 거는 여기 좋아하는 거 그대로야. 근데 여기 좋아하는 건 여기 좋아하는 것도 그대로야.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떤 걸 물어봤었지? 내가 물에 빠졌어. 그리고 히든님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물에 빠졌어. 오타쿠인 히든님은 과연 누구를 구하러 갈 것인가? 이거를 물어봤거든? 두 명이 만약에 물에 빠졌어. 한 명은 히든님의 최애 캐릭터, 한 명은 나. 과연 히든님은 누구를 위하여 물에 빠져서 누구를 건져줄 것인가? 물어봤거든요? 히든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둘 다 구하지 않는다. 둘 다 구하지 않는다였습니다. 자, 그 이유를 천천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캐릭터는 설정상 이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다른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수영을 못해. 물을 되게 무서워하는데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어떤 다른 캐릭터는 수영을 되게 잘해. 그래서 얘가 물에 빠진 소리만 들어도 바로 얘가 출동해. 안 돼! 구하러 등장을 합니다. 이 캐릭터의 세계관에서는 캐릭터들끼리 알아서 잘해. 이 캐릭터를 구해주는 또 다른 캐릭터가 있어. 이 캐릭터를 구해줘. 그리고 둘이 살아나가. 이겁니다. 이거야. 오타쿠의 세계에서는 캐릭터들이 알아서 해결합니다. 굳이 내가 뛰어들 필요가 없어. 히디님의 생각은 그거야. 내가 만약에 여기에 뛰어들었어. 와, 내가 구해줄게 하는 순간 무슨 끔찍한 사건이 발생돼. 이 캐릭터를 구해줘야 하는 두 번째 캐릭터가 그걸 보고, 아니 이게 뭐야, 내가 구해줘야 되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와서 얘를 미리 구해줘 버렸어. 얘가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얘의 존재 이유가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얘를 존중해야 돼. 그래서 함부로 이 세계관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마치 멀티버스의 그것처럼 구하면 안 돼. 이 캐릭터들만의 그 세계관이 중요한 거야. 나도 잘은 모르겠어. 그렇대.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얘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오케이, 여기는 해결됐어. 두 번째, 내가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히디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히디님은 수영을 못해.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수영은 개헤엄밖에 없어. 정말 사람인데 기가 막히게 개헤엄을 잘 쳐요. 이렇게 하는 수영이 있거든. 물에 요렇게 떠서 딱 요거만 잘해. 히디님은 자신의 수영 능력을 알고 있어. 나는 사람을 구할 만큼의 수영 실력이 없어. 근데 나는 어때? 일단 첫 번째, 히디님은 나에 대한 분석을 한 거야. 나는 히디님보다 훨씬 더 지방이 많은 낙타야. 몸의 한 30%가 지방으로 이루어진, 체지방률을 찍어보면은 30%가 이루어진 낙타야. 그리고 히디님의 어렸을 적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거에 따르면은 물이 이렇게 있을 때 나무 조각이 뜨고 또 뭐가 떠? 기름이 떠. 기름과 나무는 물에 뜬다. 과학적인 접근. 그렇다면 몸이 30%가 지방으로 채워진 이 낙타는 과연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을 것인가 뜰 것인가. 적어도 30%는 지방이 차 있으니까 요 정도는 뜰 것이다. 인체의 30%는 뜰 것이다. 수치에 의한 기대를 갖고 있을 때 30%는 뜬다라고 생각했을 때 적어도 이 기관지는 전부 수면 밖에 나와 있어. 그렇다는 것은 어지간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가능성이 적다. 그렇기 때문에 히디님은 절대 물에 구하러 가지 않고 멀리서 둥실 떠오른 나를 보면서 다급하게 전화를, 다급하지도 않아. 다급하면은 신고가 제대로 안 돼. 전화를 합니다. 거기 119죠. 지금 물에 기름이 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가 와서 이거를 던져줄 것이다. 슝. 그래서 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히디님의 이게 이야기였어. 처음에는 약간 삔또가 상했지만 듣고 보니까 그것은 맞는 말이야. 내가 수영을 잘 못하는데 괜히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 둘 다 큰일 나. 근데 다행히 뭐야? 내가 낙타야. 내가 기름에 잘 뜨는 사람. 무슨 소리야. 물에 잘 뜨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에서 그냥 구조 요청만 해서 너를 구하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제가 만약에 F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굉장히 실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진짜 구해달라 그랬나?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도 조금 나를 위해서 구해준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해야지. 30%니 물에 뜬다더니 그런 얘기를 하냐.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벽한 D의 성향. 듣고 보니까 논리적이야. 기분은 나쁜데 하나부터 10까지 틀린 말이 없어. 수영을 해도 내가 더 잘해. 오히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납득돼. 아, 확실히 나에 대해서 진실되게 생각하고 있다. 나를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남이나 여가 있을 때, T의 성향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접근을 제일 좋아하냐? 질문으로는 그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가? 2. 물의 온도는 얼마나 적당한가? 3. 주변에 응급 구조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가? 4. 내가 지금 당장 신고를 하면은 몇 분을 버틸 수 있는가? 라는 설정들을 물어봐. 바다인지 강인지, 물의 온도는 적당한지, 버틸 수 있는지, 수영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하면은 듣는 순간 T의 이성분은 나의 고민을 저렇게 진실되게 들어주다니. 바로 여러분에게 내밀 결혼 반지. 그러면은 내가 물에 뜨지 않는 설정이라면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가라앉을 수도 있어. 의외의 복병 낙타가 아니었어? 체지방이 30%가 아니었어. 깊은 고민. 히디님이 오히려 저에게 역질문. 만약에 네가 물에 빠져서 너를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나도 같이 죽어. 우리 집에 있는 이 불쌍한 모모는 누가 밥을 줄 것이냐? 네가 귀신이 되어서
황천을 헤매다가 집에 들어가서 밥을 줄 거냐? 그러자 제가 그거는 좀 그렇다면 나라도 살아서 우리 뭐뭐 밥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해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뭐야? 이 문제를 물어본 나만 상처를 입었어.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희노애락. 남산타워에서는 2초마다 뽀뽀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고 우리 동네에서는 걸어 다닐 때마다 희노애락을 찾을 수 있다. 갑자기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제가 히디님과 함께 산책을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자전거인지 전동 킥보드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계셨어. 근데 그때가 되게 새벽이었거든요. 근데 앞에 머리에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넣는 이거?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하신 상태로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우리 옆을 윙 지나가는 거야. 보면서 뭐야? 이 늦은 저녁에 저 앞머리에 저거 액세서리인가? 저거를 왜 새벽에 저거를 끼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히디님이 딱 보면서 지금 자기가 예상했을 때에는 굉장히 늦은 저녁인데 썸남이 얼굴 좀 잠깐 보자고 불러냈는데 지금 자기의 모습이 거울을 보니까 아닌데 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썸남 얼굴은 보고 싶은 것 같다. 그래서 급하게 지금 세팅을 하고 나가는 거야. 어쨌든 저거를 장착을 했다는 거는 만나는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겠다라는 그 마인드가 약간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끼고 가는 거다. 내가 너랑 산책 갈 때 이거 낀 적 봤냐?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없었어. 단 한 번도 없었어. 나랑 같이 어딜 나갈 때 머리에 저걸 낀 적이 없었어. 소름.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꼈다라는 것 자체는 잘 보여야 하는 상대, 대체적으로 썸남일 것이다. 뭐 애들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이런 것까지 장착하지 않는다. 분명히 저거를 꼈다는 거는 굉장히 후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거를 장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가? 라고 하고 산책을 둘이 뚜벅뚜벅 갔다 왔어. 갔다 오는 길에 이분을 또 마주쳤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 그게 없는 상태로 붕 지나가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보고 저거 없어졌다 이러니까 히디님이 씩 웃으면서 이미 좋은 만남을 가졌나 보고 이미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왔군. 아니 집에 갈 때는 저거 안 껴? 집에선 잘 보여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낄 필요가 없다. 저거를 뗐다는 것은 이미 오늘 만나야 할 사람 다 만나고 예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을 다 보여주고 이제 귀가하는 것이다. 생각해봐라. 내가 너랑 집에 갈 때 이거를 꼈던 적이 있냐?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그래. 히디님이 친구들 만나러 갈 때는 이거를 막 끼고 뭐 했었던 거 있었는데 집에 올 때 이거를 끼고 온 적은 또 없었어.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의 용도를 깨달았어. 나는 그게 진짜 궁금했단 말이야. 버스에서 막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거 하면서 머리에다가 항상 이게 뭐라고? 그루프? 요거를 딱 끼고 있는 그거를 보면서 저게 지금 뭘까? 저게 뭘까? 액세서리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히디님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버스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한 번 보고 말놈들이야. 내가 중요한 거는 버스가 도착한 다음에 만나야 될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 내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끼고 다니는 거야. 깨달은 거야. 썸남이든 아니면은 뭐 학원이든 누군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는 중이구나. 하루 종일 저거 끼고 있다가 퇴근할 때만 뜯는데 그분을 만날 때 단 한 번도 이거를 본 적이 없어. 히디님은 항상 그 비염이 좀 있거든요. 히디님이 예전 영상에도 올려드렸었는데 이 비강 확장 밴드, 예전에는 집 앞에 돌아다닐 때만 이 비강 확장 밴드를 끼고 다니셨는데 이제는 나랑 데이트할 때 항상 저 비강 확장 밴드를 끼고 다녀. 뭐지? 잘 보이는 건가? 아니면 내 앞에서 냄새를 잘 맡고 싶은 건가? 뭐지? 처음에는 나도 이상했거든? 왜 나 만날 때만 비강 확장 밴드를 안 빼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어느 순간 비강 확장 밴드를 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못해. 나중에 둘이서 막 지나가는 길에 스티커 사진 찍을래? 스티커 사진을 둘이 딱 찍었거든? 그리고 인스타에 올렸어. 근데 인스타 댓글에 그게 있는 거야. 히디님 친구인가가 히디야, 비강 확장 밴드는 항상 끼고 다니는 거니?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근데 정말 놀랍게도 여기에 비강 확장 밴드를 끼고 스티커 사진을 찍었어. 나도 몰랐어. 나도 이제는 그거를 알아차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 비강 확장 밴드라고 코에 붙이는 밴드가 있어요. 딱 요렇게 생겼어. 비강 확장 밴드라고 이 상태로 막 돌아다닌다니까? 우리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나 지금 무슨
아, 희노애락에서 제가 이거를 항상 라이브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써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편집을 할 수 있는 게 없어. 뭔가 자꾸 어디에서 뭔가 새나가.